당신은 지금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움직이러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팝콘 하나 들고 극장 의자에 앉는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월급이 정해지고 어떤 도시의 상권이 살아나고 한 기업의 주가가 흔들립니다. 영화 한 편, 고작 2시간짜리 이야기. 그런데 그 2시간이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 원의 돈을 움직입니다. 2025년 한국 영화 한 편이 극장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첫 주 극장마다 매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SNS는 관람 인증샷으로 가득 찼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연일 이 영화 이름으로 도배됐습니다. 누군가는 3번, 4번 극장을 찾았고 누군가는 이 영화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영화가 재밌어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돈의 톱니바퀴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을 흔히 꿈의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화는 꿈을 팝니다. 감동을 팔고 웃음을 팔고 2시간짜리 다른 세계를 팝니다. 그런데 꿈을 파는 이 공장,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배우 한 명의 캐스팅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불러오고 영화 한 편의 흥행이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OTT 플랫폼, 해외 수출, TV 판권, 관광 산업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수익의 사슬. 영화 한 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할 겁니다. 왕과 사는 남자 한 편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영화가 끝나도 경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화는 스크린 위의 예술이기 전에 계약서 위의 사업입니다.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 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나리오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영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영화 산업의 첫 번째 톱니바퀴는 언제나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한국 상업 영화 기준으로 보면 중간 규모 작품의 순제작비는 보통 50억에서 100억 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마케팅비, 배급비, 홍보비까지 더하면 총 투자 규모는 100억에서 2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처럼 대형 배우 캐스팅에 세트 제작, 대규모 CG까지 들어가는 작품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단순히 영화를 찍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영화를 알게 만드는데도 그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자본은 어디서 올까요? 영화 투자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작사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영화를 직접 만드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제작사 혼자 수백억 원을 감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투자 배급사입니다. CJ ENM, 롯데 엔터테인먼트, NEW, 쇼박스 같은 대형 투자 배급사들이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대고 동시에 영화의 배급권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더해 공동 투자자들도 참여합니다. 금융투자사, 방송사, 때로는 개인 투자자까지. 영화 한 편에는 생각보다 많은 손이 얽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쉽게 말하면 영화는 일종의 펀드입니다.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하나의 프로젝트에 베팅하고 흥행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흥행했을 때 투자자들은 얼마나 벌까요? 한국에서 영화 손익분기점은 보통 투자비의 22.5배 수준의 관객수로 계산됩니다. 총 투자비가 150억 원이라면 대략 35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야 본전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500만, 600만 관객을 넘어서는 순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십억 원의 순수익이 돌아옵니다. 흥행 영화 한 편의 수익률은
때때로 수백 %에 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화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한국에서 매년 개봉하는 상업 영화 중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작품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10편 중 7편은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영화에 돈을 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딱 한 편의 대박이 나머지 여러 편의 손실을 한꺼번에 만회해주기 때문입니다. 영화 투자는 도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한 계산 위에 서 있습니다. 배우의 티켓 파워, 감독의 전작 성적, 시나리오의 장르적 흥행 가능성, 개봉 시기, 경쟁작 분석까지. 투자사들은 수백 개의 변수를 분석하고 그 위에서 베팅을 결정합니다. 결국 영화 산업의 시작은 낭만이 아닙니다. 냉정한 숫자이고 계산된 리스크이며 치열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 위에서 우리가 극장에서 보게 될 2시간짜리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영화 한 편이 개봉되는 순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로 먹고 삽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주로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합니다. 감독, 그리고 주연 배우. 하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긴 시간 동안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수백 개의 이름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이 영화로 생계를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영화는 몇몇 스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대한 고용 시스템입니다.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 얼마나 많은 직업이 연결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나리오 작가가 있습니다. 영화의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나리오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감독입니다. 전체 영화의 방향을 잡고 현장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배우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카메라 앞에 배우가 서기까지 그 뒤에는 수십 개의 팀이 먼저 움직입니다. 촬영팀은 영화의 화면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촬영 감독을 중심으로 포커스 풀러, 클래퍼로더, 촬영부 막내까지 한 팀에만 수십 명이 붙습니다. 조명팀은 그 화면이 제대로 빛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속 모든 빛은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미술팀은 세트를 짓고 소품을 고르고 배우가 서 있는 공간 전체를 디자인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처럼 시대극 배경이 들어가는 작품이라면 미술팀이 만들어야 하는 세계는 훨씬 방대해집니다. 의상팀은 배우가 입는 모든 옷을 책임집니다. 분장팀은 배우의 얼굴을 변신시킵니다. 동시녹음팀은 현장의 소리를 담고 음향팀은 후반 작업에서 그 소리를 다듬고 완성합니다. 액션 장면이 있다면 무술 감독과 스턴트팀이 투입되고 배우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담당자도 현장을 지킵니다. 촬영이 끝나면 이번엔 후반 작업 인력이 움직입니다. 편집팀이 수백 시간의 촬영본을 2시간짜리 이야기로 다듬고 CG팀이 현실에서 찍을 수 없는 장면들을 화면 위에 만들어냅니다. 색보정 전문가가 영화의 전체 톤을 잡고 음악 감독과 작곡가가 감정을 입힙니다. 더빙팀과 자막팀은 이 영화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마케팅팀이 포스터를 만들고 예고편을 제작합니다. 홍보팀이 언론과 SNS를 통해 영화를 알립니다. 배급팀이 전국 극장과 협상하고 스케줄을 조율합니다. 시사회와 무대 인사를 기획하는 이벤트팀, 굿즈를 만드는 MD팀, 극장 현장에서 관객을 맞이하는 극장 직원들까지. 영화 한 편이 개봉되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는 수천에서 수만 개에 달합니다. 영화는 단순히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고용 생태계입니다. 스타 배우 한 명의 출연료가 화제가 되는 동안 그 영화 현장에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2시간을 즐기는 동안 그 화면 뒤에는 수천 명의 땀과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산 티켓 한 장,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드디어 개봉일입니다. 전국 수백 개의 스크린에 왕과 사는 남자가 걸립니다.
관객들이 줄을 서고 티켓이 팔립니다. 15,000원짜리 티켓 한 장. 그 얇은 종이 한 장 안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돈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티켓값이 그대로 영화 제작사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돈은 이미 여러 곳으로 나뉘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티켓 수익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영화 시장 기준으로 티켓 판매 수익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영화 발전 기금입니다. 티켓 가격의 약 3%가 이 기금으로 납부됩니다. 한국 영화 산업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입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을 극장과 배급사 제작사 측이 나눕니다. 비율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극장이 약 50%, 배급사와 제작사 측이 나머지 50%가량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배급사가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고 남은 금액이 제작사로 넘어갑니다. 제작사는 그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합니다. 즉, 당신이 낸 15,000원 중 실제로 영화를 만든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돈은 많아야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극장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티켓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극장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극장 입장에서 진짜 수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팝콘과 음료, 스낵 같은 매점 매출입니다. 극장 매점의 마진율은 티켓보다 훨씬 높습니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 한 통의 원가는 수백 원 수준이지만 판매 가격은 6,000원에서 8,000원입니다. 커플 세트, 콤보 세트까지 더하면 매점에서만 1인당 1만 원 이상을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영화 흥행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객이 많을수록 매점 매출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고 수익도 있습니다. 영화 시작 전 10분에서 15분 동안 상영되는 광고들. 관객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극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스크린 광고 단가는 공중파 광고 못지않게 높습니다. 흥행이 터졌을 때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균 티켓 가격을 14,000원으로 잡으면 총 티켓 매출은 700억 원입니다. 여기서 극장목 50%를 제외하면 배급 제작 측에 돌아오는 금액은 약 350억 원. 투자비 150억 원을 뺀 순수익은 2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단 한 편의 영화가 단 몇 달 만에 만들어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극장 매출은 영화가 만들어내는 돈의 흐름 중 첫 번째 물결일 뿐입니다. 영화가 극장 상영을 마친 이후에도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수익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티켓 한 장이 만들어낸 경제는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오는 순간 또 다른 수익의 문이 열립니다. 극장 상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에서 왕과 사는 남자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영화가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 영화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흥행은 마무리됐고 돈의 흐름도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극장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영화가 극장 문을 나서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OTT 플랫폼입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수십 개의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흥행작을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특히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플랫폼에 한국 흥행작이 올라가는 순간 그 영화는 단숨에 전 세계 관객 앞에 놓이게 됩니다. OTT 플랫폼이 한국 흥행작에 지불하는 판권료는 작품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흥행작의 경우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극장 수익과는 별도로 들어오는 순수한 추가 수입입니다. 영화를 만든 제작사 입장에서는 극장 흥행이 끝난 뒤에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입니다. OTT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해외 수출입니다. 한국 영화의 해외 수출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 OTT 차트를 장악하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출 상품이 됐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처럼 국내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해외 배급사들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북미, 유럽까지 각 지역의 배급사들이 해당 국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스트리밍하기 위해 판권을 삽니다. 영화 한 편이 수십 개 나라에 팔리면 그 수익은 고스란히 제작사와 투자자에게 돌아옵니다. 한국 영화 수출액은 매년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영화 한 편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출 상품으로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입니다. 그 다음은 TV 방영권입니다. 극장과 OTT를 거친 영화는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로 넘어갑니다. 명절 특선 영화, 주말 심야 영화로 편성되는 그 작품들이 전부 방영권을 구매한 결과입니다. 방송사들은 시청률이 보장된 흥행작에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관객들은 이미 극장에서 본 영화를 TV에서 또 보고 새로운 시청자들은 TV를 통해 처음 그 영화를 만납니다. 여기에 부가 판권 시장도 있습니다. DVD와 블루레이 판매, 항공기 기내 상영권, 교육기관 상영권, 기업 행사 상영권까지 영화 한 편의 콘텐츠는 수십 가지 형태로 변환되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영화는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파는 산업입니다. 제조업으로 치면 공장에서 제품 하나를 만들어 전국 매장, 해외 시장, 온라인 쇼핑몰, 면세점까지 동시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라는 콘텐츠는 한 번 만들어지면 형태를 바꿔가며 수년 동안 수익을 냅니다. 극장 매출이 첫 번째 파도라면 OTT 해외 수출 TV 판권은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세 번째 파도입니다. 그 파도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멀리까지 밀려옵니다. 영화 한 편이 어떤 도시를 세계지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장면 어디서 찍은 거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 하나가 실제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게 만들고 숙소를 예약하게 만들고 식당을 찾게 만듭니다. 영화 한 편이 관객의 발을 촬영지로 향하게 만드는 순간 그 지역의 경제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 관광입니다. 콘텐츠 관광의 힘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증명됐습니다.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영화 팬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들은 해리포터 덕분에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는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 알려진 이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은 콘텐츠 관광의 가장 뜨거운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이후 남이섬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 대장금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전통 음식과 궁궐,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고 나서는 영화 속 계단과 골목길을 찾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속 아름다운 궁궐 세트와 한국의 전통 풍경은 그 자체로 강력한 관광 콘텐츠가 됩니다. 영화를 본 외국인 관람객들이 한국의 고궁과 전통 마을을 검색하기 시작하고 그 검색이 실제 여행으로 이어집니다. 콘텐츠 관광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는 단순히 입장료 수입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촬영지를 방문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훨씬 넓게 퍼져나갑니다. 항공권, 숙박, 식사, 교통, 쇼핑, 촬영지 방문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이 수십 가지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특산물이 팔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를 보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팬심이 소비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영화는 지역 브랜딩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전라북도 전주는 한옥마을과 함께 다양한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은 전통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방 소도시가 콘텐츠 하나로 전국구, 나아가 세계구 관광지가 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화 드라마 촬영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촬영 기간 동안 제작진이 소비하는 금액도 상당하지만 콘텐츠가 만들어낸 관광 수요는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스크린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현실 세계의 지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새로운 곳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바꾸고 때로는 한 나라의 이미지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야기의 힘이 땅 위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극장 매출이 오르는 날 어떤 기업의 주가도 함께 오릅니다. 영화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숫자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첫 주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증권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화와 금융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서 상장된 주요 기업들을 보면 흥행작 한 편이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CJ E&M, 쇼박스, NEW 같은 투자 배급사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실적이 직접적으로 개선됩니다. 투자자들은 그 실적 개선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을 삽니다. 영화 개봉 전후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출렁이는 이유입니다. 대형 흥행작이 터지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1030% 급등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극장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CGV를 운영하는 CJ CGV는 상장사입니다. 여름 성수기나 추석 연휴에 대형 흥행작이 몰리면 관람객 수 증가와 함께 매출이 뛰고 주가도 반응합니다. 더 넓게 보면 콘텐츠 기업 전체가 영화 흥행의 수혜를 받습니다. 넷플릭스나 웨이브 같은 OTT 플랫폼이 흥행작의 스트리밍 판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해당 플랫폼의 구독자 증가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음악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은 영화 OST 흥행으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영화 속 PPL 광고를 집행한 브랜드는 노출 효과로 매출이 오르기도 합니다. 영화 한 편의 흥행은 단순한 문화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금융 이벤트입니다. 주가를 움직이고 투자 심리를 바꾸고 시장의 돈을 콘텐츠 산업으로 끌어당깁니다. 극장 불이 켜지는 순간 증권 시장의 어딘가에서도 신호등이 바뀝니다. 21세기 최강의 수출품은 자동차도 반도체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차, LG의 가전제품. 이것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한국산 제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휩쓸고 BTS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적 사건입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게임까지 K- 콘텐츠라는 이름 아래 묶인 이 산업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이미 웬만한 제조업, 수출액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콘텐츠 하나가 흥행하면 관련 상품, 관광, 음식, 패션까지 함께 팔립니다. 이것을 세계 각국 정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콘텐츠는 한 번 만들면 복제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되고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는데 운송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동시에 팔 수 있습니다. 이보다 효율적인 산업이 또 있을까요? 콘텐츠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가공할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한번 장악하면 세계 시장을 지배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 수천 명의 일자리, 수십 개 나라로 팔려나가는 판권, 출렁이는 주가. 영화 한 편이 만들어내는 경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돈의 흐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빈 문서 앞에 앉아 처음으로 첫 문장을 타이핑하는 순간, 그 순간이 없었다면 투자도, 촬영도, 극장도, OTT도, 관광도, 주가도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경제 생태계의 씨앗은 결국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 감동을 느끼기 위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를 찾습니다. 영화는 그 욕구에 가장 강력하게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는 그 몰입의 순간, 인간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 감정이 돈이 됩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다시 극장을 찾고, 주변에 영화를 추천하고, OST를 듣고, 촬영지를 방문합니다. 콘텐츠 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AI가 아무리 진화해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의 시작은 언제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영화를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내는 경제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투자자의 계산된 베팅에서 시작해 수천 명이 땀 흘려 만든 현장, 티켓 한 장이 쪼개지는 수익 구조, 극장을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는 판권의 흐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꾸는 관광 효과,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흔드는 흥행의 파장. 영화 한 편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작비 150억 원으로 시작한 영화 한 편이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 극장 매출만 700억 원입니다. 여기에 OTT 판권, 해외 수출, TV, 방영권, 부가 판권까지 더하면 총 경제적 가치는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리고 촬영지 관광, 관련 상품 소비, 한류 브랜드 효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측정조차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영화는 사람을 움직이고, 도시를 바꾸고, 산업을 만들고, 국가의 이미지를 새로 씁니다. 2시간짜리 이야기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다음번에 극장에 앉아 팝콘을 들고 스크린을 바라볼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누군가는 월급을 받고, 누군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어딘가에서는 투자자들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영화는 경제입니다. 영화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